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잘 따라오세요. 개인 파산 및 면책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실무상 파산 신청 시 면책 신청까지 동시에 접수합니다. 우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서 빚탕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 신청 단계에서 자신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파산 선고 이후로는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파산은 되었는데 면책은 불허가 된 경우는 파산자 신분이 되어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서를 비롯하여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본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은 3년간 변제하여 면책을 받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 파산 절차 종료와 함께 면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파산 사건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판사님이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을 지정하여 사건을 배당하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채무자가 따로 예납해야 합니다. 통상 30에서 40만 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 금액이 커서 사건이 복잡한 경우는 몇백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30에서 40만 원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파산관제인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사건을 검토하고 파산선고일을 정하여 알려줍니다. 파산선고일의 채무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안내받은 날짜 및 시간에 법정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면 됩니다. 법원 출석이라고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관제인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서류를 받고 나오면 끝. 면책과 달리 파산선고는 별다른 기각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다양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채무자를 불러서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파산관제인 면담일에 채무자는 통상 법원 근처에 위치한 관제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관제인과 1:1 면담을 진행하게 되며 면담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파산관제인의 의견이 판사가 면책 결정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파산관제인 면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꼭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면담일을 연기할 수는 있겠으나 불참석해서는 안 되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도 없습니다. 관제인 면담 시 꿀팁을 알려드리면,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 성실한 태도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관제인이 요청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즉답을 피하고 추후 서류를 첨부하겠다는 식으로 정중히 답변하는 것이 좋은 대처가 될 것입니다. 파산선고일, 파산관제인 면담과 더불어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 하나가 채권자 집회 기일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지금껏 조사한 내용을 판사님께 보고하고 문제가 없다면 집회는 1회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2회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법원에 와서 마주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없으며, 개인 채권자의 경우 종종 출석하는 일이 있지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만일 개인 사정으로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불출석 사유를 적절히 소명하여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개인 파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면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는 최종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빚탕감을 받게 되죠.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무상 동시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풍부한 성공 사례로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태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